첫 번째로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 그리고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앞으로 향후에 실시할 압류 및 추심을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를 막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채권자의 극심한 추심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말라고 막는 절차인 금지명령이 채무자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시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게 되며, 신청서 접수 후 1주에서 2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나 급여 압류를 막을 때는 중지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지명령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서 접수 후 보통 일주일 정도면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지명령으로 경매를 막으려면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가 이미 개시 결정이 난 상태라면 금지명령이 아닌 중지명령을 받아야지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거래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과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은 이용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통장거래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채무가 없는 은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통장거래를 하신다면 은행에서 상계 처리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집이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에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을 굳이 해지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기관의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나 보증채무도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보기의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개인사채와 보증채무 금액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 간의 채무는 조정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개인채권자를 포함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개인채권자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채무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금 채무도 모두 포함시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세금 체납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절차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납세금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체납세금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되므로 변제 계획안에서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 변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채무를 100% 변제한 후에 나머지 일반 채무를 변제해 나가게 되므로 개인회생 제도는 세금에 대한 채무 조정에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채무 상환 금액이 달라지므로 채무자의 소득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소득은 반드시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신청하실 수 있고, 심지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소득만 입증한다면 신청하여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번째는 일반적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군인, 의사, 그리고 기업의 임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무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당연 면직이 되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데 반해 개인회생은 공무원의 신분을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이므로 신분을 꼭 유지해야 하는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O projeto 직종을 가진 채무자분들에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10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자유롭게 이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처음 신청 시의 직장을 회생 절차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직업의 선택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직을 하거나 소득이 변경된다면 법원에 이러한 사항을 신고를 하고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11번째는 비밀유지 및 사생활보호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완전히 사적인 문제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이해관계자들 외에는 채무자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신다면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법률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기본적인 최저생계비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므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지출을 인정하고 보장해드립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2025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조정된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원이고 2인 가구는 235만원, 3인 가구는 301만원 정도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3년 동안 매월 변제하면 됩니다. 최저생계비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상승되고 있으니 언제 신청하느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13번째는 채무가 연체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3개월을 연체해야만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리워크아웃 제도라고 하여 채무 연체 전에 신청하는 제도도 있긴 한데 원금 감면율은 거의 없고 이자만 깎아주는 형태라 채무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들의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4번째는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인 신청인의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가족들에게 연좌제 형식으로 책임을 물리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의 채무와 가족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에 가족들에게 전혀 피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5번째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받는데 채권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연합회인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 조정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가 필수 사항입니다. 즉,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으므로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 채무 조정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6번째는 매우 짧은 변제 기간인 3년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 3년만 충실히 변제하면 채무자는 모든 채권 채무 관계에서 해방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변제하는 기간이 8년 즉 96개월으로 매우 깁니다. 개인 회생 절차도 2018년 이전에는 변제 기간 5년이 기본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6월 이후부터 3년으로 변제 기간이 짧게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5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변제 계획안이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행 대한민국의 채무 조정 절차 중에서는 개인 회생 제도로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이 변제 기간이 가장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번째는 채무탕 감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총 채무 금액에서 최대 95% 정도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전체 채무 금액을 변제하는데 탕감받을 수 있는 비율은 최대 95% 정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변제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전체 채무 금액과는 관계없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8번째는 압류된 통장 등을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금융계좌나 재산에 압류된 것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금융계좌나 다른 재산들에 압류된 것들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수행하지 않아도 인가를 받은 시점에서 압류된 재산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금 운용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 정보인 채무불이행자명 부등재를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용불량자정 보등재가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 채무불이행자명 부등재로 불리는데 채무불이행자명 부등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강제로 조정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만 충실히 한다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번째는 신용등급의 상승입니다.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을 기본등급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8등급에서 10등급 사이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면 처음에 부여받는 등급이 6등급입니다. 즉 6등급이 가장 기본 등급이며 6등급에서 신용생활을 잘하면 5등급, 4등급 이렇게 해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것이며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10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데에는 많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6등급까지 수직 상승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인가 결정으로 다시 기본 등급을 받는 것이고 인가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태정 01-597-3650으로 전화주세요.